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학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홈술과 혼술을 발달시킨 미국의 금주법에 대한 얘기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과 건배를 할 때 네. 가끔씩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물잔으로 건배를 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요.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네, 불가피하게 그렇죠. 예, 어떻게 다른 자리에 같이 합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 저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가끔씩 그거에 대해서 되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어떻게 나는 술로 하는데 너는 물로 하느냐. 네, 그래서 물잔으로 과연 건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맞는 것인가? 문화적인 차원, 종교적인 차원에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 합니다. 이거 결론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물잔으로 건배를 하는 것이 해도 괜찮은가 아닌가? 근데 이 술을 못 하시는 분들이 선천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맞아요. 네네. 술 한 잔 마시면 그냥 뭐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전혀 없는 분들이죠. 왜 이런 분들은 불가피하지 않나요? 물잔으로 건배하는 것도. 근데 이제 실은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술을 드실 줄 아는데 마치 소주잔에 물을 따라 놓고 소주인 양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마치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애주가분들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같이 건배하고 소주 마시는 것처럼 하면서 막 이거 소리까지 다 내놓고 알고 봤더니 물인 경우 그런 경우 있거든요. 또 실은 이제 같이 술을 마시자 이런 것은 좀 내려놓는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같이 솔직해지자는 거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내 치부를 좀 드러내겠다.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 서로 소통을 통해서 서로 알자라는 건데 결국 한쪽은 물을 마시고 한쪽은 술을 마시면은 한쪽만 다 오픈하고 한쪽은 오픈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애주가분들이 좀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물로 건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다면서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문화적인 차원, 종교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뭐냐? 물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물이 죽음을 상징한다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오늘 약간 좀 무섭습니다. 무서운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이 늘 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건너는 순간 이제 세계가 바뀌고요. 또 물을 건넌다는 것은 이승의 존재가 저승의 존재로 바뀐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종교적 그 기관 중에서 사찰 같은데 특히 불국사 같은데 가보면요 늘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늘 앞에 개울물이 있어요. 들어감으로써 바뀌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또 침례교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이제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실은 죽음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은 종교적으로는 약간 죽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승으로 가기 위해 뭐 물을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물을 건너는 거지만. 네,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셔요? 네. 우리나라 그 문화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오탁수라는 물을 마십니다. 오탁수요? 네, 저승으로 가기 위해서. 이 오탁이 뭐냐면은 5가지 탁한 것, 그러니까 5가지의 오염, 부패, 타락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오탁 악세란 말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5가지의 타락한 나쁜 것이 내 몸에 있으니 이 오탁수란 것을 마시고 그것을 버리고 저승으로 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깨끗한 몸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에서의 나쁜 거를 다 버리게 한다는 뜻이 있죠. 그리고 저승으로 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오탁수입니다. 불교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네, 불교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게 또 뭐냐면은 이 장하함경이라는 그 불교의 경전이 있는데 여기도 물과 죽음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석가모니가 임종 직전에 제자들한테 물을 요청해요. 근데 제자들이 주지 않고 누가 주느냐? 귀신들이 석가모니한테 물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주는 물이면 살 수 있는데 귀신이 주니까 거기서 또 임종과 연관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실은 뭐 너무 깊게 들어가자면은 물로 건배했는데 이 물이
사람이 줬느냐, 귀신이 줬느냐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아니, 근데 뭐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렇게 물이라는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네, 의미신 네, 것 네. 같은데요. 우리나라 설화나 전설은 어때요? 좀 비슷한 게 있나요? 실은 이제 불교와 복합적인 부분을 좀 나타내는데 그 저승가는 여정을 비교적 잘 나타내는 우리 설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리공주하고 차사범풀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바리공주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무당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을 버린 부모를 구하기 위해서 저승으로 가는 여정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계속 물이 나오고요. 네. 차사범풀이 같은 경우는 실은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냐면은 웹툰과 영화로도 유명한 신과 함께 네. 그 모티브가 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차사범풀이는 누군가 고인이 되었을 때 하는 굿이에요. 굿에 대한 내용인데 흥미로운 것이 차사범풀이에서 저승사자의 유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이 신과 함께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강림도령인데 네. 영화에서는 하정우 씨가 맡았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염라대왕한테 가는데 이 차사범풀이라는 원본을 보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강림도령이라는 인물이 몸은 이승에게 맡겨지고요. 예, 영혼은 염라대왕이 가져가요.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네. 이 강림도령이라는 인물이 저승사자가 됩니다. 아, 즉 저승사자는 반은 이승에 있고 그렇죠. 반은 저승에 있는 존재다. 랑으로도 이어져요. 그 저승사자가 네네. 그래서 왔다 갔다 이승과 하는 저승을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왔다 사람인 갔다 하는 거죠. 아, 네.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사자. 예. 네, 참고로 별로 등급은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자니까 열심히 심부름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네요. 무서운 존재인데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죠. 염라대왕의 말을 무조건.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별로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신과 함께처럼 그 정도 힘이 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이제 그 뭐라고 풀이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른데 신과 함께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주인공이었으니까 네. 좀 멋있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염라대왕 앞에서 막 큰 소리 막 치던데요. 아 근데 그 염라대왕 큰 소리는 치는데 실은 그 염라대왕을 실질적으로 만나면서 그 염라대왕한테 큰 소리 치는 것도 이거 안에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승사자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저승사자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네. 서양에도 저승사자 같은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아 있죠. 예. 그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하자면은 그림 리퍼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의역을 하자면은 영혼의 수학자. 영혼의 수학자. 네, 영혼을 수학하는 음산한 수학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제 영화에서 나온 그 인물이라든지 배경 같은 걸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영화 반지의 제왕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네, 거기서 보면은 주인공인 프로도 네. 호빗이죠. 호빗을 굉장히 열심히 쫓아가는 검은 망토를 쓴 존재들이 있어요. 그 사우론한테 이제 영혼을 팔았다는. 네. 예, 그 사람들이 약간 서양의 저승사자 같은 모습이에요. 검은색 망토를 쓰고 얼굴을 보이지 않고. 그게 검은색 망토만 입는 거예요? 원래? 원래 그 서양에서는 그렇게 그리는 거 맞아요? 전통적인 이제 서양의 저승사자는 뭘 가지고 있냐면은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낫요? 낫을 가지고 있다. 그건 무서운데요. 그렇죠. 네. 무섭죠. 오늘 좀 무서워요. 이게 뭐냐면은 왜 낫을 가지고 있느냐. 네. 서양의 저승사자는 바로 그걸 가지고 영혼을 수확했던 겁니다. 아, 낫으로 수확을 예, 하는 수확한다는 거예요. 농사에서 예. 뭐 밀을 수확하듯이. 그렇죠. 내가 네. 뿌려놓은 영혼들 내가 거두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농업의 도구를 의미하는 낫이 함께 있는 것이 이 서양의 저승사자다. 근데 우리 보통 저승사자 하면은요. 혈색 이 피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혈색이 네.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하얗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생긴 겁니까? 실은 얼굴 색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 문헌 기록이나 이런 거 없어요? 얼굴 색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피가 안 도니까 당연히 얼굴이 하얗겠죠. 근데 뭐냐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저승사자 생각하면은 검은색 도포를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검은색 갓. 갓 쓰고. 그렇죠. 근데 이것은 루즈 같은 거. 루즈. 아, 이거 검은색 그것도. 그렇죠. 검은색 립스틱. 립스틱. 하나가 나오는데 그거는 전통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원래 그 전통의 모습보다는 어디서 나왔느냐. KBS 드라마 전설의 고향일 덕분이 크다.
아, 거기에서 분장을 그렇게 하고 네, 나니까 네, 네. 그게 저승사자예요. 그냥 맞습니다. 원형처럼 돼버렸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기록상에는 뭐냐면은 네. 화려한 그 복장, 근엄한 복장을 하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 빨간색도 있고 금색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네. 약간 장군 같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전설의 고인에서는 그걸 기가 막히게 다 블랙으로 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처리를 한 거죠. 좀 다르군요. 원래 네. 그 저승사자 모양하고. 다시 문제 우리가 좀 옆으로 빠진 느낌인데 네. 본론으로 좀 돌아가면 네. 다른 나라도 물로 건배하는 게 좋지 않은 의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네. 뭐 많은 나라가 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례식에서 마츠고노 미즈라 그래가지고 네. 고인의 입술에 물을 적셔주는 관습이 있어요. 미즈는 물이니까 네, 마츠고가 뭐예요? 마지막의 물 마지막.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 네, 마지막의 물 이런 뜻이고요. 이거 뭐냐면은 고인이 사후에 저승으로 갈 때 목이 마를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고생하지 말라는 배려가 담긴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 이때 지역에 따라서는 잔에 물을 담아서 건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상대방을 이제 저승으로 보내주자. 예, 생애 마지막을 이제 아쉬워하면서 이제 네. 물로 나누는 이런 문화가 실은 일본에도 있긴 있는 거죠. 근데 일본 술 문화 잘 아시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처럼 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 속이고 물로 이렇게 건배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본에도 많이 있어요. 옛날엔 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에는 뭘로든 건배하든 간에 그거 갖고 핀잔을 주고 이런 일 거의 없습니다. 일본 문화가 바뀌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일본도 80년대에 굉장히 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화를 좀 많이 바꿨죠. 강제로 술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문화. 원샷하는 문화라든지 그런 건 많이 없어서 지금은 뭐 거의 없다. 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서양은 어떻습니까? 서양도 물이 죽음의 상징. 죽음의 상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서양 전체가 다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고대 그리스인 같은 경우에는 저승에 가기 전에 지하에 흐르는 망각의 강 레테라고 있어요. 레테. 예. 레테에 물을 마시고 과거를 잊고 저승으로 간다. 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오탁수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고인을 보낼 때 장례식장에서 역시 물잔으로 건배를 합니다. 그래서 고인이 다른 세상으로 무사히 가길 빌었다라는 것도 실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물잔 속에 미래의 무덤이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슨 염력 같은 뭐 그런 거? 뭐 약간 이제 그런 그 뭐 미신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고대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 쪽에.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건배 자이자가 만약에 물이 딱 들어 있으면은 네. 그걸 통해 자기가 미래에 죽음이 보인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걸 가지고 좀 터부시했던 그런 문화가 있긴 있었다는 거죠. 참 물로 건배하는 게 이렇게 뭐 과거 역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종교, 설화 이런 것까지 다 합쳐놓고 보니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럼 진짜 물로 건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개인의 취향이죠. 아니 이렇게 멋진 얘기 다 하고 개인적 취향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개인의 취향인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뭐 애지가 분들한테는 만약에 물로 건배를 하게 된다면은 꼭 무리한 걸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뭐 물을 넣어서 건배하기보다는 건배하기보다는 뭐 술에서 좀 채운 다음에 건배만 하시고 내려놓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술잔 속에 이제 물이 굉장히 많으면은 애주가분들이 이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마시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구박하지 말라고 차라리 그냥 받아치시는 게 나아요. 아싸리 그냥 그렇게 생각을 그러다 하고. 술 마시다 싸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저는 그래서 늘 술자리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술을 먹게 뭔가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 그래서 그 약간 술자리가 술을 마신 자리보다는 대화하는 문화로 좀 더 많이 갔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고요. 그래도 뭔가 애주가분들을 배려한다면 물 대신에 뭐 청량음료로 주스를 좀 넣고 그래도 뭐 그것 불편하다면 얘기를 해야죠. 나 물잔으로 건배도 돼라고. 아니 그럴 때 오늘 나눴던 대화 있잖아요. 지금 오늘 알려주셨잖아요. 이건 물은 말이야 죽음의 상징이고 이걸로 건배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애주가분들의 입장이죠. 그건 애주가의 입장인가요? 그렇죠. 물잔으로 건배하시는 분들은 오늘 어떻게 얘기 교묘하게 싫어하실 논리를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술을 권하면은 큰일 나. 당신이 아주 나쁜 기운이 당신한테 가서. 그렇죠. 이렇게 좀 바꿀 수는 없을까? 왠지 황당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면서 우리가 즐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면서 즐긴다. 네, 알면서 건배를 하고 알면서 물잔으로 하도 뭐 그건 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물잔으로 했었을 때 왜 애주가분이 섭섭해하시는지, 왜 이게 문화적으로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를 안다면 뭐 아는 상태에서 한다면 저는 전혀 그런 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요. 저도 조금 애주가에 속하는 편이긴 한데요. 네네. 차라리 내가 지금 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얘기하시고 뭐 탄산음료라든가 물로 건배를 계속 그쵸.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속이었을 때 배신감이 조금 더 큰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거를 술을 안 마신다고 구박하는 문화가 없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씨 같은 분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필요한 건가요? 말로 술 먹는 대신에 말로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예, 오늘 좀 물로 건배하는 것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역사 얘기 들었습니다. 불금의 교양학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줄리 윌슨의 As Time Goes By 띄워드리고요. 이번 주 순서 저는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일 확진자 수가 30명대 아래로 떨어졌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주말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시면서 가급적 집에서 편안한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must remember this.